앞에 있는 함수에서는 좀 이제 x랑 y의 대응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뭐 1대1 함수, 1대1 대응, 항등함수, 그 다음에 뭐 상수함수 이런 거에 대해서 배웠었고, 또 합성함수와 역함수에 대해서 배웠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뭐 1차 함수, 2차 함수처럼 그 대응하는 관계 자체가, 그러니까 x랑 y의 관계식 자체가 유리식으로 나오는 경우에 유리함수라고 부르잖아요. 1차식이면 1차 함수라 했잖아요. 2차식이면 2차 함수고, 여기서처럼 유리식이면 유리함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유리식은 뭐라고 불렀어요? 유리식은 뭐가 있다고 그랬어? 유리식은 앞에서 우리가 유리식 배울 때 유리식은 어떤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다항식하고 분수식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 다항식 같은 경우는 기존에 우리가 굉장히 많이 자세히 봤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유리식하고 또 유리함수 단원에서는 분수식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보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식을 말할 때 유리식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분수식을 말한다고요. 그쵸? 그럼 여기 함수에서도 유리함수에는, 이 유리함수에는 뭐가 있어? 식의 이름이 다항식이면 다항함수이고, 그 다음에 식의 이름이 분수식이면 분수함수인 거죠. 그쵸? 알겠어요? 자, 그래서 유리함수면 이렇게 다항함수랑 분수함수가 있는데, 유리식에서 일반적으로 유리식이라고 하면 분수식이라고 했던 것처럼 일반적으로 유리함수라고 하면 대부분 분수함수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다항함수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1차 함수, 2차 함수 따로 단원을 만들어가지고 소개를 해줬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는 유리함수라고 하면 그냥 분수함수를 다 싸잡아서 일반적으로 유리함수라고 생각하자라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뭐가 있냐면요. 그러니까 유리식이기 때문에 분모에 x를 포함하고 있는 함수겠죠. 함수식 자체가. 그래서 제일 기본적인 형태가 y는 x분의 1. 들어봤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지? 중학교 1학년 때. 그쵸? 반비례 관계식. 그것도 하나의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의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쓰냐면, 그때 당시에는 대충 몇 개의 점 찍어 놓고, 그냥, 그래프 그렇게 되니까 외워라 했을 거야. 그쵸?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외워야 돼, 그래프 형태는.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이게 원점에 대해서 대칭으로 그려지는, 한 쌍의 곡선으로 이렇게 나오는, 이제 그래프인 거잖아요. y는 x분의 1이라는 이 반비례 관계식 자체가. 그쵸? 이게 유리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전문 용어들을 좀 이제 정리를 해보면, 지금 이 그래프는 x축하고 맞나요? 안 맞나요? 안 만나죠? y축하고는 안 만나죠? 그럼 x축하고 안 만난다라는 것은 y의 값이 0이 되는 점이 단 한 점도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y축하고도 만나지 않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x가 0이 되는 점도 하나도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x가 0이 안 된다라는 것은 정의역이 어디라는 거예요? 정의역이 x는 0이 아닌 모든 실수를 말하겠죠. 그래서 정의역은 분모가 0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여기서 분모가 x니까 x가 0이 아닌 모든 실수의 집합을 정의역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치역은 어디겠어요? 특별히 함수값 중에 안 나오는 값은 0 말고는 없죠. 그 치역은 y의 값이 뭐가 아니다. 0이 아닌 모든 실수가 치역으로 나오고, 잘 보니까 정의역에서 이제 그 x는 0을 제외하고 지금 이 구간들 있잖아요. 0보다 작은 쪽이랑 0보다 큰 쪽. 얘네들에서는 계속 감소하고 있죠, 얘는. 그쵸? 뭐 이 점에서 이 점 쪽으로 넘어갈 때는 이제 위로 올라갔다고 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는 거예요, 정의역 안에서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는 1대1 대응이에요. 그럼 나중에 가면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역함수가 존재하겠죠. 그쵸? 그리고 아까 X축하고 만난다 했어요? 안 만난다 했어요? 안 만난다 했죠. Y축하고도 안 만난다 했죠. 그러니까 그래프를 쭉 따라가다 보면은 이 그래프 이렇게 쭉 따라가다 보면은 계속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언젠가는 X축이랑 만날 수 있지 않겠냐 생각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계속 따라가 봐도 안 만난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점점 가까워는 지지만 만나지 않는 선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점근선이다 라고 이렇게 부른다라는 거예요. 점근선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이제 점근선을 구해라 그러면 X축하고 Y축을 말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 따라서 이쪽 위로 쭉 올라가 봐도 Y축이랑 안 만날 거 아니에요. X가 0이 될 수 없으니까. 그래서 X축하고 Y축이 점근선인데 이제 여기서 X축이 점근선이 된다는 것은 Y가 0이 될 수 없다는 뜻이었잖아요. 그래서 Y는 0이라는 방정식이 된다. 방정식으로 나타내면 X축은 Y는 0이잖아요. 그래서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그러면 여기서는 X축이라고 써도 되지만 Y는 0이라고 쓰는 게 일반적이다라는 거. 아시겠어요? 또 Y축이라 하면 뭐예요? X는 0이겠죠. 방정식의 형태로 쓰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 조금 더 이거를 업그레이드해서 분자가 꼭 1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뭔가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때 배웠던 형태로 자, y는 이제 x분의 k라는 이런 그 유리함수가 있다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서도 정의역은 어디겠어? 정의역은 0이 아닌 모든 실수겠죠. 그쵸? 치역은 이것도 y는 0이 아닌 모든 실수가 치역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x가 0이 될 수 없고 y가 0이 될 수 없으니까 점근선이 이제 어디인 거예요? 아까랑 똑같이 x축이랑 y축. 그러니까 x는 0이랑 y는 0이 점근선이 되고 이 k의 부호에 따라서 그래프 모양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k가 0보다 클 때는 그래프 모양이 아까처럼 분자가 1일 때처럼 이렇게 1사분면하고 3사분면에서 그려지죠. 그리고 얘는 원점에 대해서 반드시 대칭으로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 y는 x죠.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대칭해야 돼. 알겠어요? 그리고 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y는 마이너스 x잖아요. 요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대칭해야 된다는 거.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K가 양수일 때는 저렇게 그려지고 K가 만약에 음수일 때는 어떻게 그려졌어요? 2사분면하고 4사분면에서 이렇게 그려졌잖아요. 점근선이랑 정의역, 치역은 다 똑같고요. 이렇게 그려졌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점에 대해서 대칭해야 돼요. 그쵸? 원점에 대해 대칭해야 되고 그 다음에 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 즉 y는 x에 대해서 대칭해야 되고 또 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이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도 대칭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게 이제 이 유리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에 대한 내용이고 이거를 갖다가 평행이동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y는 x분의 k를 갖다가 이거를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을 하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x에다가 x 빼기 m이고 y에다가 y 빼기 n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y-n은 x 빼기 m분의 k가 되는데 요 마이너스 n을 우변으로 옮겨서 y는 x 빼기 n분의 k 더하기 n 이런 꼴로 나오는 게 가장 기본적인,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x분의 k가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거고
우리가 2차 함수에서도 y는 ax 제곱하면 그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고, 또 따로 이제 꼭지점 잡혀 바로 구할 수 있는 완전 제곱식으로 나타낸 게 표준형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유리함수에 얘가 우리가 표준형이라고 하자라는 거, 편의상. 알겠어요? 표준형이라고 편의상 한번 해보고,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지금 원래는 그 정근선의 방정식에 x는 0이랑 y는 0이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을 시켰으니까 정근선이 이제 어디겠어? 정근선이 x는 m이겠죠. 그 다음에 y는 n이겠죠. x축 방향으로 그대로 평행이동이 된 거니까. 알겠어요? 왜냐면 원래는 x축이랑 y축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원래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를 갖다가 이 지금 x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을 했으면 x는 0이라는 직선이 정근선 자체가 x는 m으로 이렇게 옮겨진다고요. 그 다음에 y는 0이었던 이 직선도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을 했으면 이렇게 y는 n으로 옮겨진다 이 말이야. 그럼 k가 양수일 때는 그래프가 이 점근선 두 개를 기준으로 모양은 그대로 가야 되겠죠? 이렇게랑 이렇게 가면 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거, 아까는 우리가 이런 그 기본적인 형태에서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었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어디로 옮겨졌어요? 여기 m, n에 대해서 대칭을 하는 거야. 알겠어요? k가 양수건 음수건 상관없어요. 얘는 무조건 어쩐다. m, n에 대해서 대칭으로 그려져야 된다라는 거. 이 점에 대해서. 아시겠어요? 그대로 평행이동만 했을 뿐이니까. 그 다음에 m, n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과 마이너스 1인 직선 두 개가 있어. 그러니까 이 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그려지는 직선하고 이렇게 그려지는 직선이 있는데, 그 두 직선에 대해서도 이렇게 서로 대칭해야 된다라는 그래프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유리함수가 어떤 직선에 대해 대칭이냐라고 딱 물어봤을 때, 여기 이제 처음에 정근선의 교점 있죠. 그 점을 반드시 구해야 되고, 그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과 마이너스 1인 직선 그 두 개에 대해서만 항상 대칭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이게 이제 유리함수의 표준형인데, 항상 식이 이렇게 나오겠어요? 뭐, 어떻게 나오겠어요? y는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2분의 3x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뭐 이런 형태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럼 요렇게 나와 있는 것은 우리는 일반형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갖다가 표준형으로 고쳐야 되겠죠. 그 표준형으로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아까 잠깐 했었는데 1차식을 1차식으로 나눌 때 계산 어떻게 하는 게 빠르다 했어. 나머지 정리 써가지고 3x 플러스 1을 x 플러스 2로 나눌 때 몫은 얼마? 몫은 그냥 3이죠. 그래서 앞에다 3 써주고, 그 다음에 3x 플러스 1을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그냥 바로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되잖아요. 여기다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5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앞에다 써주고, x 플러스 2분의 5인데 좀 정리해보면 앞에 부호가 이제 마이너스인 거고, 숫자가 이렇게 뒤로 나와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정근선의 방정식이 어디예요? x는 마이너스 2, 그리고 y는 여기가 플러스니까 그대로 플러스 3이겠죠. 그쵸?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 두 직선이 이제 정근선이 되는 거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5니까 양수였으면 그러니까 4분면으로 따지면 1사분면, 3사분면인데 여기서는 4분면을 그렇게 나눌 수가 없잖아요, 번호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원래는 이제 양수였으면 오른쪽이랑 왼쪽 아래였는데 반대로 바꿔서 마이너스니까 왼쪽 위에랑
오른쪽 아래에다가 그래프 이렇게 그려주면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렇게 해주시고, 예, 바꿀 수 있는 거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역함수를 또 구하라고 할 때가 있어요. 방금 이제 그래프들을 다 그려보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1대1 대응이잖아요. 그래서 그 그래프에 대한 역함수를 구하라고 할 때가 있는데, 책에는 역함수 구하는 방법 되게 복잡하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자, 그냥 이렇게 해볼게요. x 빼기 p분의 k 플러스 q로 바꿨을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역함수에 대해서 배울 때 역함수는 어떻게 구하는 거라 그랬어요? x에 관해서 풀어서 x는 뭐 y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한 다음에 x랑 y 서로 바꿔서 대입하는 거였는데 그 바꿔서 대입한다는 것 자체가 y는 x에 대한 대칭이었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형태로 우리가 식을 만들어 놓고 역함수를 이제 구할 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거 정근선의 정근선의 교점이 P, Q였잖아요. 이거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시키면 뭐예요?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시키면 Q, P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역함수는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Y는 X 빼기 Q 분의 K 더하기 P. P랑 Q만 서로 자리 바꾸면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를 좀 정확히 봐보면 Q 이항하고 X에 관해서 우리가 풀기 위해서 X 빼기 P분의 K는 Y 빼기 Q잖아요. Q를 이항하면. 자, 그 다음에 서로 이제 역수를 취해보면 K분의 X 빼기 P는 Y 빼기 Q분의 1이겠죠. 그죠? 그리고 K 곱해주면 X 빼기 P는 X 빼기 P는 뭐예요? Y 빼기 Q분의 K인 거잖아요. 마이너스 P 이항하면 이제 Y가 아니라 X는 Y 빼기 Q 분의 K 플러스 P인 거잖아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X랑 Y 서로 바꿔서 대입하면 20이 나오죠. 됐죠? 책에서 좀 복잡하게 나왔을 거 어떻게 나왔어요? 그치. 뭐 어디 나왔냐? 거기 261쪽에 이상하게 나왔잖아요. 그쵸? 어려워요. 그래서 차라리 모든 문제는 다 이렇게 풀려. 알겠어요? 거기서 구하는 거 왜 그렇게 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책에 나온 대로 외워버리면 안 되고 지금 이렇게 그냥 정근선의 x랑 y만 서로 바꿔버리면 되는 거잖아. 그렇죠? 왜 이렇게 하는지도 알잖아.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한 거니까. 네, 역함수는 이렇게 하시는 게 더 편할 것이고 오늘 이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 책에서 안 나온 거 두 가지를 배웠어요. 뭐예요? 나머지 정리 이용해서 하는 거. y는 ax 더하기 b분의 cx 더하기 d다. 이렇게 나오면 책에서는 뭐 이거를 c 곱하기 c 곱하기 ax 더하기 b는 뭐 이런 식으로 고쳐갖고 하라 그래. 얼마 알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뒤에 나오는 숫자 구하고 막 복잡하게 한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몫은 어차피 a분의 c예요. 나머지는 이거 분모 0 되는 거를 갖다 분자에다 대입하시면 되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 두 번째가 이거 역함수 구하는 거에 정근선의 교점의 좌표를 그냥 x, y 서로 바꿔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간단하죠, 더? 나중에 어떤 사람처럼 나중에 와가지고 선생님 왜 이렇게 쉬운 거를 이제야 아직도까지도 나한테 안 알려준다고 나한테 뭐라 하지 마시고 나 분명히 알려드렸어요.